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우정서기보 계리직 시험의 한 과목인 우편 및 금융상식을 담당하고 있는 강한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OT 강의입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고, 뭐, 판서를 할 때 있어서 그걸 옮겨 쓰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 귀중한 시간을 빼서 제가 이 OT 강의를 할 때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명심을 하시고, 이 말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갖고 갈 수 있다면 반드시 이 시험에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끝까지 갖고 가십시오. 자, 처음 계리직이란 무엇인가부터 간단히 시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리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은 좀 다 알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계리직이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계리직은 원래 9급 기능직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13년도 말에 공무원 통폐합에 의해서 우정서기보 9급 일반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공무원의 편제의 가장 말단은 9급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 9급 공무원의 일을 보조를 해주시던 분들을 통상적으로 그냥 10급 공무원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명칭을 9급 기능직으로 바꿔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명칭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냥 똑같은 직급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9급 일반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 급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공무원의 통폐합 차원에서 기능직을 없애버리고 일반직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직이라는 말은 없어진 거고요. 계리직이라는 용어는 솔직히 말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계리직이란 말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계리직, 우정서기보 뭐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로는 통하는데 앞으로는 우정서기보로 공고가 날 거고, 이 공고가 날 때 지금까지는 총 4회 계리직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계리직이라고 공고가 났었는데 요번 볼 시험 5회 시험부터는 우정서기보로 공고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정서기보로 봐서는 요번이 1회 시험이 되는 거고, 계리직으로 봐서는 5번째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목표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응시 연령층. 혹시 이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주부님이 많이 보던 시험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 연령대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계리직에 지원하는 분들은 좀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나 다음번 시험까지는 꼭 내가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시험 과목. 뭐 여기서 시험 과목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시험 과목은 한국사, 컴퓨터 일반, 우편 및 금융상식 세 과목 시험 보는 거고, 한국사에 상용 한자가 2문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편 및 금융상식에 기초 영어가 2문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난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기초 영어입니다. 그래서 공고문 자체에도 기초 영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겁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점수를 좀 적어 놨습니다. 이 점수는 뭐냐 하면,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점수대가 나와줘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사는 한 80점에서 90점대, 컴퓨터 일반은 70점에서 80점대, 우편 및 금융상식,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이죠. 이 과목에서는 90점 정도를 맞아줘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솔직히 시험에서 이 90점 맞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편 및 금융상식은 가능한 겁니다. 왜? 이 우편 및 금융상식 18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결국 규정집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외우는 그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단 문제는 뭐냐? 너무 쉽다라고 소문들이 나 있다 보니까 대강 보세요. 대강 보면 이건 빵점 나오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이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험을 봐도 거의 90점, 100점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빵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규정집이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기초영어는 말 그대로 기초영어이기 때문에 이 과목은 100점도 노릴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 점수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에서 이 정도 점수만 맞게 되면 여러분은 여유 있게 합격하시고 공무원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계리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정서기보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강의하게 될 우편 및 금융상식, 이게 어떤 과목이고 뭐를 하는 과목이고 뭐를 배워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전략 과목이다.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왜? 이 세 과목 중에서는 어쨌든 제일 쉬운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 과목이고 여기서 점수를 따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전략 과목이라는 거는 점수를 따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높은 점수, 고득점을 노리실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하고 내가 이거를 다 안 다음에 암기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우편 및 금융상식은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오는 대로 그냥 암기하시고 내용 있는 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우편 및 금융상식은 규정집이다. 이 규정집이라는 얘기, 결국 우체국에서 이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또 그 상품의 규격, 뭐 형식, 요건 이런 거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하고 흐름을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음에 우편 및 금융상식은 쉽다. 예, 말 그대로 참 쉽습니다. 어떤 분한테 쉽냐? 암기 제대로 하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쉽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왜? 무조건 점수를 따야 되니까. 여기서 점수를 내가 따지를 못하면 실패를 하니까. 그래서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쉽기는 하지만 부담감이 많은 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편 및 금융상식은 정직한 과목이다. 이거는 이제 규정집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절대 돌려서 나오고 꼬아서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100점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그러면 내가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숙제죠. 뭐 내가 지금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은요, 이번 시험을 위해서만 필요한 과목이에요. 뭐 이 과목 잘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지식을 내가 넓힐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보는 시험은 우정서기보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다만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문제가 뭐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좀 지랄맞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숨어 있는 데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보시면 큰 글씨, 작은 글씨 쭉 있고 주로 큰 글씨 위주, 제목 위주로 암기를 할 텐데 숨어 있는 데서 조그만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과목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이라든가 암기를 통해서 꼭 숙지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득점을 위한 학습 전략이 뭐냐? 정확한 요점 정리와 출제 예측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강의의 방향이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가야 될 길입니다. 정확한 요점 정리가 출제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우편 및 금융 상식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려고 이 과목을 들으시는 분, 제 강의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강의 안 합니다. 왜? 시험에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이 강의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강의를 할 때 쭉 나열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분이 결국은 이 시험에서 성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문제를 통해서 이 키워드를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뭐 있습니까? 그냥 고득점 맞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절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게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번에 다회독과 문제풀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와 좀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요. 다회독이라는 건 뭐냐? 회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몇 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이게 제일 쉽다라는 과목이고 어려운 컴퓨터 일반, 다음에 한국사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이 다회독 3번은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다회독을 하라고 그랬더니 교재만 3번을 보세요. 차라리 교재 3번 볼 바에는 제 강의를 3번 보십시오. 그게 훨씬 더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예습입니다. 이 예습을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멘 소리들을 해요. 내가 지금 뭐 다른 과목도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이 쉬운 전략 과목을 가지고 예습까지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 우정서기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공무원 시험들과는 달리 공부 시간이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예습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다음 시간에는 몇 강부터 몇 강까지 강의를 듣겠다라고 딱 목표가 세워져 있으면 그것까지는 한 번쯤 정독을 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밥 먹는 시간 5분, 데이트하는 시간 10분, 화장실에서 멍 때리면서 공상하는 시간 한 10분, 이렇게 줄여도 한 25분 정도는 시간이 나옵니다. 25분이면 여러분 충분히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못하겠다. 때려치십시오. 이것도 못해갖고 무슨 공무원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단 이때 열심히 정독을 하고 오시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우편 및 금융상식이 아마 배당된 시간이 제일 작으실 거예요. 제일 작은 데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철저하게 지키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우편 및 금융상식은 크게 4파트로 나눠집니다. 국내 우편이 있고요. 다음에 국제 우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금, 금융이 되겠죠. 그리고 보험.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 2개를 묶어서 우편 상식이 되는 거고요. 요 2개를 묶어서 금융 상식. 그래서 18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편 상식은요, 여러분들이 내용은 아는데 제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설명을 해드리고 제목을 알게 되면 매치가 되는 겁니다. 자, 금융 상식은 여러분들이 제목은 잘 알아요. 제목은 잘 아는데 내용을 모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실 때 예금 금융상식 쪽이 나는 좀 편할 것 같다. 왜? 제목을 아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이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똑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퍼센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국내 우편이 조금 퍼센트가 높은데 이건 왜냐하면 강의수가 좀 더 많습니다. 양이 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예측컨대 지금 이 우정사업본부 여기에서 좀 이득이 나고 있는 쪽은 이쪽이에요. 보험 쪽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쪽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더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우편 및 금융상식 그리고 계리지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저를 믿고 고시 클래스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내가 어디까지 공부할 건가를 예상을 하셔가지고 꼭 예습을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